자, 이제 오늘부터 사주를 강의하게 된 운공 홍태원입니다. 최근 이제 사주 원리하고 그 운의 비밀 제가 지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일단 이제 역의 역사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내온 배경은 뭐 5,000년 전, 뭐 6,000년 전, 4,000년 전 수없는 학설이 있는데 아직 이제 정확하게 고정된 건 없고, 우리가 책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이제 기록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공자 시대에 뭐 공자가 위편삼저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책을 썼던 기록이 있는데, 공자는 노나라 사람으로서 기원전 한 5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유럽과 동양에 서민들이 나타났는데, 그 시대를 이제 추구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공자는 역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면서 또 그날의 일을 반성하면 허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자의 그 괴사전은 의리하게 의리야.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은 후환이 없다, 아니면 잘못될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도덕이나 기준 이런 걸 정한 시대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소강절이 실제로 이제 사주를 가지고 기름을 점쳤던 거로 기록에는 보여요. 그래서 소강절은 천년대에서 한 1077년 사이에 나왔는데, 이때를 이제 상수학이라고 해요. 상수학이라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점을 봐서 기룡을 보는, 판단하는. 그래서 소강절이 상당히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한 200~300년 지나서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일주를 가지고, 그전에는 띠를 가지고 봤다면은 유배곤이 적천수를 쓰면서 태어난 날을 가지고 사주를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기준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철추라는 사람이 적천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유첨이 자평진전, 그 다음에 난강망은 사실상은 뭐 이제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난강망이라는 게 궁통보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궁하면 통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준비돼서 어려움도 헤쳐나가는데 그런 뜻으로도 쓰였는데, 요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적천수하고 자평진전하고 궁통부감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봐왔던 아마 명리학의 이제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의 기원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최초에 뭐 신라의 최치원이 이제 지금 공부들 많이 하고 있는 천부경이 있는데, 이 천부경은 최치원이 뭐 금강산 어디 뭐 바위에다 상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정확한 기록은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천부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특히 그 대종균이 뭐 정산균 이런 이제 그 일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그 비서 이런 데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81자로 돼 있어서 해석이 각자 달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제 학설이 아니기 때문에 81자를 가지고 뭘 하겠어. 근데 아마 이제 그건 돛 닦은 사람이 뭐 주문 외우듯이 그런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설명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부경을 사실상 명리에 적용하지는 않는데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과거를 본다면,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럼 어땠느냐? 조선시대 기록에 나오면 우리 그 세종대왕 때부터 명과가 있었어요. 궁중에 벼슬 기구로서 명과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천문도 보고 천문지리, 풍수 이제 이런 사주 같은 걸 봤었는데, 정확한 기록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조선시대 1500년경에 중종시대에 남사고라는 사람이 격암유록을 줬어요. 근데 책이 남아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 원서는 없는데 자꾸 다시 덧붙여서, 왠지 우리가 읽다 보면 책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필사해서 오는데, 필사하면서 아마 계속 보충이 된 걸로 보여. 그래서 원본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뭐 6.25 전쟁이나 뭐 통일이나 이런 거 쭉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남북 가려질 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떠들고 있는 책에 보면은, 일단은 그 임진왜란 벌써 몇십 년 전에 이제 격암유록에는 임진년에 남쪽에서 백마탄 장수가 침략해 올 것이다, 그런 기록은 있대요. 그럼 그거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남사고라는 사람은 명학과에서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양반이었다는 얘기, 벼슬아치요. 종육품 벼슬로다가 그 궁궐에서 천문을 보는 이제 지금 말하는 교수나 학자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 벼슬을 했었고, 그 사람 책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기엔 덧붙인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교감유력에 이 말이 있어. 통일을 예언했는데 용사, 적구, 올해 적구월 희, 기쁠 희자를 써놨다고. 그러니까 통일로 말하면 용사인데 그 용은 진을 얘기하고 사는 사를 얘기해. 그 전에 그 어떤 내용이냐면 월악산, 그러니까 월악산이 저기 충북에 있는 거예요. 청평호가 있는데 월악산 정상이 영봉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영봉이 호수에 비칠 때, 달빛에 호수에 비칠 때 그 30년 후에 여자 왕이 나오고 그러고 3년 후에 통일이 된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충주호가 생긴 게 80년대니까 80년, 90년 이때요. 94년인가? 이때인데 그러고 나서 30년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딩죠.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박근혜 당시에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막 신문에 막 났었어. TV에 나오고 통일을 막 지침이 엄청 추진했었지. 나중에 이제 안 됐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용사라는 건 진하고 사는데 사는 을사로 보면은 왜냐면 용사 적구라고 돼 있어. 적구는 뭐야? 적구는 병수를 얘기하고 뭐냐면 우리의 백말띠 이런 말 들어봤지? 백말띠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경우. 왜냐면 이제 경이 금인데 금은 흰색이란 말이에요. 흰마이란 뜻이야. 병은 불이잖아. 불은 적색이라고 빨간색. 적색의 개니까 병수를 얘기한다고. 병술월이 디는 게 진이나 4년에 병술월이 들어가는 게 2025년하고 2060년 경진년에 병술월이 들어가. 뭐 지금 이거 믿는 사람들은 2025년도에 통일이 된다. 아마 이제 그때 안 되면 또 2060년대로 미룰게요.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덧붙였다고 보는 게 맞아. 왜냐면 1500년도에 지금 5, 600년 후의 일을 맞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완전히 도사직이지. 근데 그렇게는 안 보고 아마 계속 오면서 덧붙여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갖고 남사고가 가장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시대인데 홍계관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시중에 점쟁이로 유명한 거야. 우리가 지금 보면 왜 공식적으로 학자들은 아닌데 전부는 나 같은 사람들 공식적으로 무슨 학파다 이렇게 아직 안 정하고서 이제 실전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홍계관의 일화는 뭐 아차산의 일화가 있어. 아차산의 일화가 유명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이제 왕이 혹세무민이 난다 해서 잡아들여라. 그걸 맞추면은 너는 인정을 해주고 왕이 인정해준다는 얘기면 벼슬자를 주던 뭐 그때 명학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서 궁중에 와서 이제 저 사람이 진짜 맞추냐 보자 하고서 상자 안에다가 쥐 2마리를 넣었어. 그래서 상자 안에 넣고서 도자기를 써서 여기 뭐 있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홍계가 쥐가 2마리 있다 했어. 쥐 2마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라. 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말해야 돼. 다시 당당하게 2마리라고 한 거니까 왕이 2마리 넣거든. 아니 저 3마리 2마리 넣었는데 이 사람은 좀 3마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직접 신화시켜 넣는 걸 다 봤는데 틀렸으니까 사형시키라. 아 우리 같으면은 지가 있는 거 맞춘 것만 해도 잘 맞춘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사형시켜서 또 아차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아차산에 형장이 있었대. 근데 이제 홍계관이 워낙 유명하잖아. 장안에서 유명한 점쟁인데 그때 그 점쟁이들 함부로 죽이면 천벌받는다 해서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 그 관리도 홍계관한테 가서 사주를 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네 나 1시간만 살려주게 이렇게 한 거야. 1시간이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이제 왕이 사형을 하라고서 보내놓고서 보니까 저 녀석이 너무 당당했거든 말하는 게. 그렇잖아. 몰라오면 왜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불안해하고 막 떨고 했던데 당당하게 딱 3마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왕이 딱 생각할 때 이상하다. 다시 그 쥐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그새 쥐가 새끼를 1마리 남겨. 배를 갈라보니까 새끼가 있는 거야. 그래서 파발을 띄운 게 빨리 저 사람 죽이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을 기다렸잖아. 사형 집행인은. 그럼 옛날에 왕병을 예를 들어 12시에 죽였는데 안 죽였잖아. 1시에 갔는데. 그러니까 1시에 막 멈춰라 하는데 멀리서 소리가 이게 들리냐? 사형 집행 안 한다고 나를 어떻게 할 줄 알고 바로 사형을 시켜버린 거야. 아차산의 신음소리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조선시대까지는 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근현대에 대해서 다시
다시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자, 김씨.